지금부터는 부등식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함수 이어서 이번에는 부등식을 한번 볼 건데, 부등식에서 여러분이 그 원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절대값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부등식을 물론 절대값이 0보다 크다 작다로 나누는 것도 맞지만 그거 말고 어느 정도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만약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 x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죠. 여기서 a는 다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x의 범위는 마 a와 a 사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 번에 나와야 여러분이 좀 쉽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x는 마이보다 작군. x는 마이보다 작고 a보다 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했더라? 여기는 다 대소관계 있어요. 다 양수고. 이거 마비 x 마이. 그렇지. 그리고 a x b.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놔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것들은 다 나눠서 풉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후부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식으로 풀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로 설명해 주면 쉬울 것 같아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x 마 1, 마 2, 3. 자, 얘를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네모로 보고 절대값 네모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네모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치. 얘가 네모잖아. 얘가 마 3과 3 사이.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적은 그 공식을 활용하면 돼요. 네모가 마 3과 3 사이. 그 상황에서 다 2를 더해버려. 그러면은 마 1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은 어떻게 풀까?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내가 적진 않았는데 a,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절대값이 마일보다 크고 5보다 작대. 근데 절대값은 당연히 양수분위가 마일보다 크지? 그치,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5보다만 작다고 해버리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치. 아니지. 절대가 없어. 마 5, 5. 그럼 x는 마 4, 6. 이렇게 단순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해요. 자, 이 방법이 아니면 그래프로 풀 수도 있는데 그래프로 푸는 거는 우리가 원투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로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푸는 거 그림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때 y는 절대값 x마일과 자,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y는 3을 그려서 얘가 y는 3보다 아래쪽에는 해를 구해버리면 돼. 그러면 얘 해를 그릴게. 그 그래프를 그릴게. 얘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니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V자, 그치.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전체 절대값이 없는 얘를 먼저 그려. 얘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V자거든? 그럼 V자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꺾일까? 1, 마이. 그렇죠. 1, 마이를 기준으로 꺾여요.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는 45도야. 그래프는 45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여기서 45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값을 예측할 수 있거든. 이 길이가 2지. 마이니까. 그럼 이 길이도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마 1이야. 여긴 1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 3인 거야. 이 그래프다.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으로 씌웠어.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치. 접어 올린다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답인 거야. 아래쪽은 없어.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 2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이 그래프가 3보다 작은 걸
구해야 해요. 그럼 3이 대충 여기쯤에 있잖아. 그러면 우린 이 값 예상할 수 있다. 봐봐. 여기서부터까지 3이지. 그럼 여기서부터까지도 3이겠지. 그럼 이건 얼마일까? X좌표가? 6이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마4겠지. 그래서 답이 마4부터 6까지가 되는 거야. 쟤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지?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을 좀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조금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든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쪽에 보면은 대소관계라고 나왔죠? 다음 쪽에 보면 대소관계라는 게 있어요. 대소관계는 수원하면서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수원에서 풀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차를 이용하는 거. A에서 B를 뺄게요. 그게 0보다 커. 그러면 A, B 중에 누가 크다는 얘기지? 그치. A에서 B를 빼. 그 0이야. 둘이 같은 거지? B가 크면?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대소관계를 구할 때는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경우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제곱의 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상황은 마찬가지야. A제곱에서 B제곱을 빼. 이거면 이거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이거면 이거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이거면 이게 더 큰 거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주의사항? 언제 조심해야 돼? 언제 쓰면 안 돼? 부호가 다를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얘네들은 양수일 때만 쓰세요. 음수일 때는 대소관계가 이런 공식처럼 안 나와. 왜 그런지 알잖아. 마1과 마4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얘가 더 크지. 제곱하면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냐? 둘 다. 짝수일 때만 쓰자. 짝수가 아닌데. 양수일 때만 쓰자. 양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절대값이나 루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다 양수잖아.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얘네 둘 말고 하나 더 있어. 그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방법. 루트 있을 때는 제곱의사를 활용할 거야. 세 번째 방법은 B를 이용해. 레이쇼. 비율, 그 B야. 그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B분의 A가 있다. 얘가 1보다 크면 A가 크게 B가 크게? 그치. 이럴 때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도 주의사항은 있다. 양수일 때만 쓰자. 양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거든? 양수일 때만 쓴다.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옆에 첨부한 문제들 있지. 그런 것들이 각각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차를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차를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얘를 활용하는 거야. 물론 세 번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도 풀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할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렇게 대소관계 결정이 돼 있어요. 대소관계 결정이 돼 있을 때 우리가 AB 더하기 CD랑 AC 더하기 BD 그리고 또 다른 것 대소관계를 구할 건데 이거 하나만 구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 중에 누가 큰지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린 첫 번째 방법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
얘가 0보다 큰지 얘가 0보다 작은지만 결정하면 돼.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AB 더하기 CD 빼기 AC 빼기 BD야. 얘를 어떻게 0보다 크다 작다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인수분해 할게. 얘네 둘을 A로 묶으면 B마 C야. B마 C가 생겼으니까 얘네들은 마 D로 묶을게. 그러면 또 B마 C야. B마 C로 묶을게. 그러면 A마 D, B마 C야. 그런데 A마 D는 A가 D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죠. B가 크니까 플러스죠. 0보다 크죠? 그러므로 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대두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 이외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2차 부등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2차 부등식이야. 이 차 부등식에서도 물론 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딱 그냥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이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정리할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2차 부등식에서는 뭘 볼 거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게도 이거는 진짜 나중에 고2 돼서 물어보잖아? 절반이 모른다? 절반이 뭐야? 진짜 한 70%가 모른다? 아는 애가 되게 드물어. 헷갈리거든, 이게. 자, 얘가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하는데 그때 조건이? 그치, 얘는 A가 0보다 크고 그치,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두 번째 얘는 0보다 작다야. 세 번째 얘는 0보다 작고 작거나 같다. 얘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이제 완벽하게 좀 외우자. 그러니까 최고차의 부호는 저기 부등호를 따라가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아. 근데 같다가 있는 애면 같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없을 때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범위가 존재할 때가 조금 헷갈립니다. 부등식인데 범위가 존재해.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 이용할 거예요. 얘네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한다를 알려주기는 어려워.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찾아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겠구나. 딱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중에서 몇 번이었더라? 2부터 5까지 있는 게 몇 번이니? 10번 한번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x가 2부터 5까지 있을 때 마 x제곱 플러스 2x 플 k가 2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해.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 얘네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조건인지를 판단 자체를 최대최소로 판단을 할 거야. 근데 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줬죠. 범위가 있을 때 최대최소의 후보는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 그치, 꼭지점 아니면 범위의 끝값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거예요.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요. 대충만 그릴게. 축 없이. X축, Y축 없이. 꼭지점에 잡혀있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그런데 우리는 X가 2부터 5까지를 볼 거야. 이렇게. 여기가 2고 5라고 하자.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키라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i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거는 상황이 달라져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할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지? x에 5를 넣어. 그치. x에 5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5 더하기 10 더하기 2k가 최소값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야, 그러면 내가 상황을 지정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찾아봐. 나중에 수투 들어가면 최대값, 최소값 나와. 똑같아. 그때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푸냐? 주어진 범위에,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어떻게 푸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풀어. 그러면 최대최소도 마찬가지로 후보들을 찾아서 그 후보 안에서 여러분이 딱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없을 때는 예측을 잘해야 한다.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사용할 거야. 축은 여기고.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이차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0보다 크거나 같다래. 이때 조건은 뭘까? 그치, 이거 fx라고 하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 고등학교 수학상 문제에서는 이 같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또 달라져.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다 제외하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만 연습할 수 있으면 된다. 갔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까지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생각만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여기서 만약 이게 없어. 그러면 여기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할까?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지.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크다야. 같다가 없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에 갔다가 빠지고 여기에 있어. 그 2 크고 5 작다 범위에서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때는 여기가 갔다가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자, 2부터 5가 여기야. 자, 봐봐. 여기를 비우고 비운다고. 이 비운 요 사이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들어가. 얘가 그냥 크다면 돼. 알겠지? 자, 마지막 둘 다 비워. 0보다 크대. 그러면 그땐 들어간다. 얘가 0이어도 얘보다 살짝 작은 애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주의해서 하면 돼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수학상에서는 이 4개를 구분하는 것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가 주어진 범위에서 0보다 크다? 그 최대값, 최소값을 활용하자. 그런 상황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등수학 다시 보기. 지금 할 내용은 3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3차 방정식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투에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여기서 근해 조건을 말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해요. 서로 다른 세실근. 두 번째, 서로 다른 두실근. 세 번째, 한 실근, 두 허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근 허근을 구했던 건, 실근 허근의 조건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 첫 번째, 얘네들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야. 인수분해한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많이 사용할 인수분해 방법은 조립제법 사용할 거예요. 조립제법이 기억이 나나요? 네. 근데 보통은 x로 묶거나 1로 하거나 마일로 하거나 되게 복잡한 수는 안 나와.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요. 두 번째,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자, 만약에 내가 조립제법을 했어. 그 결과가 이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 세실근.
그래서 말한 1번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 어떻게 구할까? 한 대씩 요거를 그렇지. 이미 한 실근을 찾았어. 그럼 여기서 다른 실근이 나오면 되는데 다른 실근의 조건은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근데 그치. 사실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아예 안 되지 않아? 판별식이 0보다 한 보여줄게.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마 K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 K가 1보다 작다지. 아, 나올 수 있겠구나. K가 1보다 작다야.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그 주의사항을 두 번째 설명을 할게. 두실근. 실제로 두실근이 나올 수는 없어. 실근이 3개면 3개고, 왜냐면 얘가 한 실근 한 허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얘는 그냥 실근 2개거나 실근 중근이거나 허근 2개야. 그러면 여기서 두실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아이와 여기서 나오는 아이가 겹치는 상황이야. 혹은 여기서 중근 갖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두실근 갖는 경우는 첫째, D가 0일 때, D가 0이면 K는 1이지. 두 번째, 여기서 2를 근으로 가졌잖아요. 여기서 X는 2를 근으로 가지면 이것도 중근인 거야. 그럼 X는 1이 근이면 X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K는 3이지. 이때가 두실근이다. 이해했니? 그러면 여기서 K가 3인 게 두실근이니까 여기서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고 K는 3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조금 많이 복잡해지지? 자, 세 번째 상황 이해하고 있지? 세 번째, 한실근. 한실근 어떻게 할까? 이미 한 식은 나왔어. 그치? 그러면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 것 같니? 중근이야. 중근 가져도 2개 된다는 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마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3이 되면 안 되지. 마3이 되면은 그러니까 저기서 내가 줄였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실근은 되는데 이건 사실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저 1번을 그냥 줄여 쓴 거야. 말이 좀 어려워. 종류가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세실근은 세실근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수투로 넘어가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줄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4차 방정식 중에서도 복 2차식, 복 2차식의 실근의 조건을 말할 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아래쪽에 보면 실근의 부호라고 있죠. 그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두양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음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요 3가지거든? 그런데 이 3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서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고, 판별식으로 구분을 한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고, 판별식.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두 근의 합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지. 두 근의 곱은 플러스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야.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두 양근이면 크거나 같다지? 그건 니네가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음근. 합은 0보다 작다. 곱은 크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은 합은 모른다. 곱은 0보다 작아.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커야 돼.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왜 할 필요가 없냐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뿔 c라고 하면 이 두 근의 곱이 a분의 c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랑 c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ac가 음수라는 거거든. 근데 양수에다가 빼기 4 곱하기 음수를 하니까 이건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지.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야, 그럼 여기서는 딱 요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때는 양근의 절대값이 크면은 합은? 그렇지? 같으면 0. 은근히 크면? 그렇지? 요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하고 나중에 사용할 거는 여긴 사용하지 않을 거야. 보통 딱 요 세 가지 여기서 딱 멈춘다. 그냥 알려주는 김에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9차 방정식 하면서 뜬금없이 이거를 왜 했냐. 사실 그 보기차식의 실근 문제도 여기서 나오는 부호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하려는 메인 주제는 이거였어. 복 2차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복 2차식은 이런 걸 말한다. A 아닌데 잘못 적었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런데 보통은 내가 A는 안 썼거든. 우리가 배운 식에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적었어. 여기에서 이걸 물어본다고. 첫째, 서로 다른 내 식은. 두 번째, 서로 다른 내 허근. 세 번째, 다른 두 실근, 다른 두 양근.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이 처음에 설명했던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되게 복잡해. 그런데 얘를 왜 설명해 주냐? 나중에 지수방정식도 실근 허근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도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니까 그냥 타산지석이야. 이걸 통해서 배워서 그때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자라는 거거든.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드는 게 차라리 더 쉽겠더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치, 인수분해를 했지. 그런데 보통은 책에서는 치환하고 인수분해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냥 해볼게. 인수분해를 해, 이렇게. 그럼 여기서 x제곱은 2고 x제곱은 1이지. 그럼 x제곱 2고 x제곱 1이면 얘는 지금 근을 구하면 뿔마 루트 2, 뿔마 1인 거야. 그러면 얘는 근이 총 몇 개 나왔지? 4실근 나왔지. 그럼 4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자, x를 구하기 전이야. x를 구하기 전에 요 x제곱이 2 나오고 x제곱이 1 나올 때 다시 말해 x제곱이 양근 나오고 x제곱이 양근 나오면 이게 결론적으로 4실근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건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할 거야. x제곱을 이걸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자. 치환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치환해서 얘가 두 양근을 갖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인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한 조건은 여기서 만든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다 칠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게 치환한 결과가 이거잖아. 여기서 두 양근 갖는 조건. 합은? 크다. 곱은? 크다. 판별식은? 그치. 크다야. 서로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나머지도 다 응용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데 허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x제곱이 이거로 치환해. 했을 때 얘가 두 음근 갖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헷갈리니? 예를 들어줄까? 이런 것들.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얘는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x제곱이 마이고 x제곱이 마일이잖아. 여기서 둘 다 허수 나와.
x제곱의 해를 구했을 때 둘 다 음근이 나오면 허근 4개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자, 마지막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치환한 후에 x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 갖게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치환한 이후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쓰면 된다고. 여기선 조건 만들 수 있죠? 안 적어줘도. 이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는요. 인수분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x제곱이 y, x제곱이 1이니까 두 허근, 두 양근 나와. 얘는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온다고. 두 근의 합은 뭐 이거는 어차피 조건에 따라 다른데 굳이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그 보기차식의 양근, 음근 관계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캐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수원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놓고 이제 수원2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그 고등수학을 보는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